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신 순간 저는 여러분이 무언가를 찾고 계신다는 것을 느꼈어요. 단순히 인테리어 팁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훨씬 깊은 무언가를 원하고 계신 거죠. 어쩌면 요즘 들어 이런 생각이 드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열심히 일하는데 왜 돈은 늘 부족할까? 가족이 같은 지붕 아래 살고 있는데 왜 서로 마음이 점점 멀어지는 것 같을까? 밤에 누우면 왜 이렇게 마음이 무겁고 불안할까?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으로부터 꽤 오래전 이야기지만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해요. 손님들 집을 방문할 때마다 제가 가장 먼저 눈이 가는 곳이 있었어요. 거실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TV 주변이었어요. 처음에는 저도 그냥 습관적으로 보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수십 채, 수백 채를 보다 보니 분명한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TV 주변이 복잡하고 어수선한 집은 예외 없이 재물운이 막혀 있었어요. 가족 사이에 갈등이 많았어요. 주인이 늘 피곤하고 몸이 아팠어요. 반대로 TV 주변이 단정하고 비어있는 집은 달랐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기운이 집안을 자유롭게 흐르고 있었어요. 그런 집에는 반드시 무언가 좋은 일이 생기고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잠깐만 TV 쪽을 한번 봐주세요. 거기에 무엇이 있나요? 화분이 있나요? 작은 장식품들이 놓여 있나요? 책들이 쌓여 있나요? 아니면 오래된 물건들이 구석에 방치되어 있나요?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가 바로 그것이에요. TV 옆에 놓인 것들이 여러분의 재물운과 가정의 평화를 조용히, 아주 조용히 막고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돈 한 푼 안 드는 이야기예요. 오늘 밤 당장 실천하실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단순히 방정리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이야기예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중간에 자리를 뜨지 마세요. 제가 마지막에 드릴 말씀이 오늘의 이야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될 것이거든요.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풍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많은 분들이 풍수를 이렇게 생각하세요. 뭔가 신비로운 것, 오래된 미신 같은 것, 혹은 전문가들만 아는 어려운 학문,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수십 년을 이 길을 걸어오면서 도달한 결론은 이거예요. 풍수는 결국 에너지의 흐름을 읽는 일이에요. 바람이 어떻게 불고, 물이 어떻게 흐르고, 기운이 어떻게 모이고 흩어지는지를 읽는 일이에요. 그리고 현대 가정에서 그 에너지의 중심은 바로 TV예요. 옛날 풍수에는 TV가 없었어요. 하지만 옛날 풍수에서 말하는 원리는 지금도 그대로 적용돼요. 강한 것 곁에는 공간이 있어야 해요. 활활 타오르는 불 옆에 무언가를 바짝 붙여놓으면 어떻게 되나요? 타버리거나 뒤틀리거나 망가져요. TV도 마찬가지예요. 현대 풍수의 관점에서 TV는 집안에서 가장 강한 양기의 원천이에요. 열을 내뿜어요. 빛을 발산해요. 전자기파를 쏘아대요. 소리를 끊임없이 내요. 이 네 가지가 동시에 작동하는 물건이 TV 외에 또 있을까요? 집안에서 TV만큼 강렬한 에너지를 내뿜는 물건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 TV 옆에 온갖 것들을 갖다 놓아요. 화분, 장식품, 시계, 책, 각종 소품들, 좋은 마음으로 예쁘게 꾸미려고 갖다 놓는 거잖아요. 그 마음은 이해해요. 하지만 풍수적으로는 그것이 문제예요. 강한 에너지 옆에 약한 것들을 두면 약한 것들이 버티지 못해요. 그리고 그 불균형이 집 안 전체의 기운을 흐트러뜨려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5가지 물건은 바로 그 때문에 TV 옆에 있으면 안 되는 것들이에요. 하나씩 천천히 이야기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화분과 식물이에요. 여러분 중에 TV 옆에 화분을 두신 분이 계신가요? 초록 식물이 있으면 공기도 맑아지고
인테리어도 예뻐지고 무언가 생기가 넘칠 것 같잖아요. 그 생각 자체는 맞아요. 식물은 분명히 생기를 품고 있어요. 풍수에서도 살아있는 식물은 좋은 기운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위치예요. 제가 어느 집에 방문했을 때 일이에요. 거실이 참 예쁘게 꾸며져 있었어요. TV 양옆으로 크고 작은 화분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주인분이 정성껏 관리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 식물들이 조금씩 기운을 잃고 있었어요. 잎끝이 말라 있고 흙이 뭔가 이상하게 굳어 있었어요. 주인분이 그러셨어요. 왜 이렇게 잘 죽는지 모르겠다고. 물도 주고 햇볕도 쬐어주는데 자꾸 시든다고. 저는 그 이유를 바로 알았어요. TV에서 나오는 열기와 전자기파가 식물의 생기를 서서히 빼앗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식물은 자연의 기운으로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런데 TV는 인공적인 강한 기운을 쏟아내요. 이 두 기운이 충돌하면 자연의 기운이 져요. 식물이 지는 거예요. 그리고 생기를 잃은 식물은 더 이상 좋은 기운을 내지 않아요. 오히려 죽어가는 기운, 즉 사기를 내뿜기 시작해요. 그 사기가 집안으로 퍼져요. 공기가 무거워져요. 가족들이 이유 없이 피곤해요. 집에 들어와도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그 집 주인분에게 말씀드렸어요. 화분을 TV에서 최소 한 발짝 이상 떨어진 곳으로 옮겨보세요. 자연 햇빛이 들어오는 창가 쪽으로 옮겨보세요. 한 달 후에 연락이 왔어요. 식물이 다시 싱싱해졌고 집안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다고 하셨어요. 작은 변화였어요. 하지만 그 작은 변화가 집안 기운을 바꿔놓았어요. 여러분도 TV 옆에 화분이 있으시다면 오늘 옮겨주세요. 멀리 갈 필요 없어요. 그냥 창가 쪽으로 빛이 자연스럽게 닿는 곳으로 옮겨주세요. 식물이 숨을 쉬기 시작하면 그 기운이 집안에 퍼질 거예요. 두 번째는 풍수 소품들이에요. 이 부분은 조금 역설적인 이야기라서 여러분이 처음에는 고개를 갸웃하실 수도 있어요. 재물운을 부르고 싶어서 재물신 인형을 사오셨나요? 좋은 기운을 불러들이려고 풍수 관련 장식품을 TV 옆에 두셨나요? 그 마음은 정말 이해해요. 저도 처음에 이 길을 시작할 때 그런 물건들에 큰 관심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풍수 소품은 조용한 공간에서 제 기능을 해요. 고요하고 안정된 곳에서 그 기운이 천천히 은은하게 퍼져나가요. 그런데 TV 옆에 두면 어떻게 될까요? 비유를 하나 들게요. 작은 촛불을 상상해 보세요. 바람 먹는 방 안에서 촛불은 얼마나 아름답게 타오르나요? 그 빛이 은은하게 방 전체를 감싸잖아요. 그런데 그 촛불을 강풍 앞에 두면 어떻게 되나요? 금방 꺼져버려요. 풍수 소품이 바로 그 촛불이에요. TV는 강풍이에요. 아무리 좋은 풍수 소품이라도 TV 옆에 두면 그 기운이 TV의 강한 에너지에 압도되어 버려요. 제대로 된 기운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TV의 혼란스러운 에너지를 흡수해서 오히려 나쁜 기운을 품게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돈 들여서 사신 풍수 소품들이 실제로 여러분의 재물운을 막고 있을 수 있어요. 어디에 두어야 하냐고요? TV와 멀리 떨어진 조용한 벽면에 두세요. 자주 사람이 지나다니지 않는 안정된 공간에 두세요. 그 물건 주위에 여백을 두세요. 기운이 숨 쉴 공간을 만들어 주세요. 그래야 그 물건들이 제대로 일해요. 세 번째는 시계예요. 시계. 이것도 언뜻 보면 왜 문제가 되는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시계는 시간을 알려주는 물건 아닌가요? 실용적이고 필요한 물건이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위치가 문제예요. 시계는 진동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시계 안에는 끊임없이 진동하는 부품이 있어요. 그 진동이 일정한
리듬을 만들어요. 이 리듬이 원래는 공간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해요. 풍수에서 일정하고 안정적인 진동은 좋은 기운이에요. 그런데 TV 옆에 시계를 두면 어떻게 되나요? TV에서 나오는 소리와 시계의 진동이 맞나요? 이 두 진동이 서로 맞지 않아요. 서로 충돌해요. 그리고 그 충돌이 공간 안에서 미세한 혼란을 만들어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혼란이에요. 하지만 우리 몸은 느껴요. 그 집에서 TV를 보다가 이유 없이 마음이 불안해진 경험 있으신가요? 계속 시계를 쳐다보게 되고 뭔가 조급한 느낌이 드는 경험 있으신가요? 분명히 쉬고 있는데 쉬는 것 같지 않은 그 느낌, 그게 바로 이 충돌 때문일 수 있어요. 시계를 TV 반대편 벽으로 옮겨보세요. TV와 전혀 다른 공간에 두세요. 그 효과는 생각보다 빠르게 나타날 거예요. 거실에 앉아 있을 때 마음이 조금 더 편안해질 거예요. 조급함이 줄어들 거예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일이 조금 더 순조롭게 풀리기 시작해요. 왜 그럴까요? 마음이 안정되면 판단이 맑아져요. 판단이 맑아지면 기회를 놓치지 않게 돼요. 기회를 잡으면 재물이 들어와요. 풍수란 결국 그런 거예요. 기운의 흐름이 사람의 마음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책과 서류들이에요. 거실 한쪽에 책이 쌓여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특히 TV 옆 선반이나 거실 테이블 위에 지식을 사랑하는 마음, 배움을 게을리하지 않으려는 마음, 그 마음은 아름다워요. 책은 그 자체로 좋은 기운을 가지고 있어요. 지식의 기운, 성장의 기운을 품고 있어요. 그런데 TV 옆에서는 그 기운이 문제가 돼요. TV는 불의 기운, 즉 화기를 강하게 내뿜어요. 책은 지식과 생각의 기운을 강하게 담고 있어요. 이 두 기운은 모두 강해요. 그리고 강한 기운 두 개가 같은 공간에서 만나면 서로 부딪혀요. 그 부딪힘이 공간 안에서 보이지 않는 긴장감을 만들어내요. 가족들이 거실에서 모이면 사소한 것으로 말다툼이 생기는 집이 있어요. 누가 잘못한 것도 없고 특별히 화가 난 것도 아닌데 괜히 날이 서는 느낌. 저는 그런 집에 가면 제일 먼저 책이 어디 있는지를 봐요. 책은 공부방에 있어야 해요. 침실 한쪽에 있어도 괜찮아요. 하지만 TV 옆에는 안 돼요. 책을 거실에서 다른 공간으로 옮기고 나서 가족 분위기가 부드러워졌다는 이야기를 저는 여러 번 들었어요. 작은 것 같죠? 하지만 에너지는 우리 생각보다 훨씬 섬세하게 작동해요. 다섯 번째는 물건이 아니에요. 습관이에요. 이것이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예요. 앞에 네 가지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야기예요. TV를 등지고 앉는 습관이에요. 소파 배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TV에 등을 돌리고 앉으시는 분이 계신가요? 손님이 많아서 자리가 부족할 때 TV 쪽을 향해 등을 돌리고 앉으시는 분이 계신가요? 풍수에서 등은 아주 중요한 부위예요. 등은 우리 몸에서 기운을 받아들이는 주된 통로예요. 그래서 풍수에서는 등 뒤가 항상 든든해야 한다고 해요. 등 뒤에 견고한 벽이나 든든한 산이 있어야 기운이 보호받는다고 해요. 그런데 TV에 등을 돌리고 앉으면 어떻게 되나요? 집안에서 가장 강하고 혼란스러운 에너지를 쏟아내는 TV를 등 뒤에 두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가장 기운을 받아들이기 쉬운 부위를 TV의 혼란스러운 에너지에 그대로 노출시키는 거예요. 이것보다 풍수적으로 나쁜 자세가 없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고요. 어깨와 목이 자주 뻐근해요. 이유 없이 피로해요. 일이 잘 풀리지 않아요. 도와주는 사람, 귀인이 곁에 나타나지 않아요. 늘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는 느낌이 들어요. 소파를 TV와 마주보도록 배치하세요. 등은 벽이나 단단한 곳을 향하도록 하세요. 이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몸이 받는 에너지가 완전히 달라져요. 자,
5가지를 다 말씀드렸어요. 이제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이 5가지 중에 지금 여러분 집에 해당되는 것이 있으신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방문한 집들 중에서 이 5가지를 모두 하지 않은 집은 거의 없었어요. 대부분의 집이 한두 가지, 심지어 5가지 모두 해당됐어요. 그리고 그 집들은 어김없이 무언가 막혀 있었어요. 재물이 막혀 있거나, 건강이 막혀 있거나, 관계가 막혀 있었어요.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수십 년을 이 일을 해왔고, 제 눈으로 직접 수없이 보았어요.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이 나고, 그럼 이제 TV 주변을 정리하고 나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어떻게 꾸미면 좋냐고요? 원칙은 단순해요. 비워두는 것이 가장 좋아요. 풍수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 중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빈 공간이 곧 풍요로움이에요. 비어 있어야 기운이 흘러요. 꽉 차 있으면 기운이 막혀요. 돈도, 인연도, 기회도 모두 흐름이에요. 흐를 공간이 없으면 들어올 수가 없어요. TV 주변을 최대한 단순하게 유지해 주세요. 굳이 무언가를 두어야 한다면 TV 양옆에 따뜻한 색조의 조명을 하나씩 두는 건 괜찮아요. 그 조명이 TV의 강한 에너지를 부드럽게 중화시켜줘요. 그리고 TV 아래 바닥에 중성 색상의 카펫을 깔아두는 것도 좋아요. 땅의 기운을 안정시켜 주거든요. 하지만 TV 위에는 아무것도 올려놓지 마세요. TV 뒤에 전선을 엉켜있게 두지 마세요. 전선이 엉키면 기운도 엉켜요. 재물운이 실처럼 엉켜버려요. 전선은 최대한 깔끔하게 정리해서 보이지 않게 해주세요. 여기까지가 눈에 보이는 이야기예요.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이야기를 드릴게요. 오늘 이야기의 가장 깊은 층이에요. 이 부분이 제가 정말로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TV를 얼마나 보시나요? 저녁 먹고 2~3시간, 어떤 날은 그 이상. TV는 꺼지는 날이 없어요. 뉴스가 나오고, 드라마가 나오고, 예능이 나오고, 광고가 나와요. 끊임없이 무언가를 보여주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들려줘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도 그런 TV가 하나 있어요. 마음속에 있는 TV예요. 그 TV도 꺼지지 않아요. 어제 누군가에게 들었던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재생돼요. 오래전에 겪었던 상처가 자꾸 화면에 나와요. 내일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에 대한 걱정이 쉬지 않고 방영돼요. 돈 걱정, 건강 걱정, 자식 걱정, 미래 걱정, 끄고 싶어도 꺼지지 않는 마음속 TV. 밤에 잠을 자려고 누워도 그 TV는 계속 켜져 있어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그 TV가 다시 시작돼요. 그 TV가 켜져 있는 한 아무리 거실 TV 주변을 정리해도 한계가 있어요. 풍수는 공간의 학문이에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공간은 어디일까요? 집안이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의 마음속이에요. 마음이라는 공간이 가장 중요해요. 마음속이 온갖 걱정과 불안과 후회와 원망으로 꽉 차 있으면 좋은 기운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재물이 오려다가도 들어올 곳을 찾지 못하고 돌아가요. 인연이 오려다가도 자리가 없어서 지나쳐요. 빈 그릇에 물이 담기듯 빈 마음에 복이 담겨요. 어떻게 하면 마음을 비울 수 있을까요? 제가 오랫동안 해온 방법이 있어요.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하루에 한 번 딱 5분만이에요. TV를 끄고 조용히 앉아서 지금 이 순간에 내가 감사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오늘 아침 밥을 먹을 수 있었던 것, 오늘 이 영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는 것,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에요.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에요. 하지만 이것들이 사실은 얼마나 큰 복인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이 커질수록 마음속 공간이 넓어져요. 마음속 공간이 넓어질수록
좋은 것들이 들어올 자리가 생겨요. 제가 아는 어르신 한 분이 계세요. 70이 넘으신 분인데 항상 표정이 밝고 건강하세요. 재물도 부족하지 않고 주위에 사람이 항상 모여들어요. 한 번은 그 비결이 뭔지 여쭤봤어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제일 먼저 눈 뜬 것에 감사해요. 매일 저녁 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하루 숨 쉰 것에 감사해요. 그것뿐이에요. 그것뿐이에요. 그런데 그 단순한 습관이 그분의 삶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참 많은 것을 생각했어요.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구해요. 더 많은 돈, 더 좋은 집, 더 높은 자리. 그런데 정작 이미 있는 것에 대한 감사는 잊고 살아요. 그 불균형이 어쩌면 가장 큰 풍수의 문제일지도 몰라요. TV 옆에 있는 물건들을 치우는 것은 물리적인 공간을 여는 행위예요. 그런데 동시에 그것은 마음속 공간을 여는 연습이기도 해요. 손으로 무언가를 치울 때 마음으로는 집착을 하나 내려놓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풍수 인테리어의 진짜 핵심은 여기에 있어요. 바깥 공간을 정리하면서 안의 공간도 함께 정리하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을 치우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함께 비우는 것. 오늘 저녁 TV 옆에 있는 물건 하나를 치우실 때 마음속에서도 무언가 하나를 내려놓아 보세요. 오래된 걱정 하나, 오래된 원망 하나, 오래된 집착 하나, 그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빈 공간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제 좋은 것이 들어올 자리가 생겼다고. 그 생각 자체가 이미 풍수예요. 기운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 그것이 풍수의 시작이에요. 제가 오랜 세월 이 일을 하면서 하나 깨달은 것이 있어요. 복은 억지로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에요. 복은 원래 우리 삶 주변을 흐르고 있어요. 우리가 막고 있는 것을 치우면 복은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와요. 마치 막혀있던 수로를 뚫으면 물이 자연스럽게 흐르는 것처럼요.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뭔가 하나라도 치우신다면 그 행동 자체가 막혀있던 것을 여는 행동이에요.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그냥 물건 하나를 옮기는 것만으로도 그 변화가 시작돼요. 믿기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냥 한 번만 해보세요. 믿지 않아도 돼요. 그냥 실험이라고 생각하고 해보세요. 그리고 한 달 후에 무엇이 달라졌는지 느껴보세요. 저는 그 결과를 여러분이 직접 느끼실 것이라고 확신해요. 제가 이 일을 시작할 때 스승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집이 사람을 만들고 사람이 집을 만든다. 집과 사람은 하나다. 그 말씀이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수많은 집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말씀의 깊이를 조금씩 이해하게 됐어요. 집이 달라지면 사람이 달라져요. 사람이 달라지면 집이 달라져요. 이 둘은 서로를 비추는 거울이에요. 어느 쪽에서 시작해도 괜찮아요. 거실 한 켠을 정리하는 것에서 시작해도 괜찮아요. TV 옆에 있는 화분 하나를 옮기는 것에서 시작해도 괜찮아요. 시작이 중요해요. 크기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드릴게요. TV 옆에서 치워야 할 5가지를 기억해 주세요. 첫째, 배분과 식물이에요. TV의 열기와 전자기파가 식물의 생기를 죽여요. 식물을 자연 빛이 닿는 창가로 옮겨주세요. 둘째, 풍수 소품들이에요. 역설적이지만 재물신 인형이나 풍수 장식품을 TV 옆에 두면 오히려 효과가 없어지고 역효과가 나요. 조용하고 안정된 공간으로 옮겨주세요. 셋째, 시계예요. TV의 소리와 시계의 진동이 충돌해서 공간 안에 불안감을 만들어요. TV와 떨어진 반대쪽 벽에 달아주세요. 넷째, 책과 서류예요. 두 강한 기운이 충돌하면 가족 사이에 불필요한 긴장과 갈등이 생겨요. 책은 공부방이나
침실로 옮겨주세요. 다섯째, TV에 등을 돌리고 앉는 습관이에요. 이것이 가장 위험해요. 소파를 TV와 마주 보도록 등은 벽을 향하도록 배치해 주세요. 그리고 이 5가지를 실천하면서 마음속에서도 함께 비워주세요. 걱정, 원망, 집착, 후회, 이것들도 하나씩 치워주세요. 그리고 이미 여러분 삶 안에 있는 것들에 감사해 주세요. 그것이 진짜 풍수예요. 공간과 마음이 함께 열리는 것.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이 집, 이 공간이 여러분의 삶이에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지금 당장 모든 것이 바뀌지 않아도 괜찮아요. 오늘 하나, 내일 하나씩 천천히 바꿔가면 돼요. 그 천천히 바꾸는 과정 자체가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집안의 기운이 흐르기 시작하면 그 기운은 결국 여러분에게 돌아와요. 그 기운이 돈이 되기도 하고, 건강이 되기도 하고, 좋은 인연이 되기도 하고, 마음의 평화가 되기도 해요. 원하시는 것을 얻으시길 바라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느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집에 기운이 흐르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삶에 작고 따뜻한 기쁨들이 가득하기를 바라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마워요. 영상을 다 보신 후에 지금 바로 TV 쪽을 한번 봐주세요. 오늘 이야기 중에서 여러분 집에 해당되는 것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도 하나씩 읽고 다음 영상에서 함께 이야기 나눌게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음 영상의 출발점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은 여러분이 저에게 주시는 가장 큰 격려예요. 그 격려 덕분에 저도 더 좋은 이야기를, 더 깊은 이야기를 계속 준비할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그때까지 건강하게, 평안하게 지내세요.